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재밌게 달아봤습니다. 속지 마라.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그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시인이었던 그 토마스 하디는 성격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격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우리는 운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의 토마스 하디는 운명은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이런 말을 한 바는 아주 재밌게 느껴집니다. 또 프랑스의 그 낭만주의 철학자였던 그 장작 루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그 판단이 이성보다는 감각적 요구에 의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 이성이라면은 인간을 끌고 이끄는 것은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다 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지배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간 자체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이성이라면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감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내면에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쿠다 사토시라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감정과 그 이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에 의해서 이 마음이 구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과 감정이 있다. 두 개의 그런 게 어우러져서 사람의 마음을 이룬다라는 뜻인데 역시 이쿠다 사토시도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쁜 이런 것을 감정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쿠다 사토시의 이야기대로라면은 어떤 사물의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이거나 아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그런 힘을 이제 이성이라고 정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쿠다 사토시는 인간의 마음은 이성에서 감정으로 이어져서 욕망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욕망에서 감정을 거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학자의 그런 말들을 이렇게 귀담아 보다 보면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한시대에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남왕이 지은 이 책에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림훈이라는 그 파트에서 회남자의 설림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남자에서는 인간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성향을 파악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장을 생각하십니까? 욕망의 성향이라고 욕망할 때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욕망에는 대부분 그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감성적인 생각이 앞서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이치를 알고자 하면은 욕망의 성향을 파악하라라고 한 이 말은 그 사실은 욕지임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은 종기욕, 그 마음의 욕망의 성향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악해야 된다. 제소군이라는 파트에서는 해람자의 제소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옳다고 하고 자신이 그르다고 여기는 바를 그르다고 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옳다와 그르다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서로 달라서 모두 자신은 옳다고 여기고 남은 그르다고 여긴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기심을 앞세우고 있고 다만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속지 마라라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만은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왜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가라고 선웃음을 지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마음이 주로 감정을 리드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이성적인 사고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양분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주 안에는 이런 이성적인 마음과 감성적인 마음, 아까 이야기했는 그 일본 의학자 이쿠다 사토시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성적인 마음과 감성적인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감성적인 마음이 이 사주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화된 사주라면은 어느 정도 대등한 그런 견제할 만한 그런 힘을 갖추고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주는 기구신에 의해서 감성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이 동영상이 시작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토마스 하디의 이야기나 또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나 또 이쿠다 사토시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데까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정이 과하면은 필연적으로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희용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성적인 마음이 무력해지거나 또는 극을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화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중화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주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마음을, 감성을 잘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성적인 마음은,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성적인 마음은 필요 이상으로 강한 감정을 드러내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행이나 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맹자는 서경의 말을 인용해서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그런 대로 피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자초한 재앙에서는 스스로 피해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맹자가 서경에서 나오는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그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라는 것인데, 인간이 자초한 재앙의 대부분은 탐욕, 욕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데사우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욕망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그 인간의 욕망은 역시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는 욕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록 이 데사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의 인문학자인 그 라볼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는 자기 애가 자기를 기만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애라는 것은 이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도 자기 애고, 감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도 자기 애지만은, 이런 자기 애가 자기를 결국은 기만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의 제목에서도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속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성적 마음도, 희용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성적인 마음도 사실은 이기심이고, 또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성적인 마음도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이 모두 자기를 속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이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이기심은 매우 강한 본능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이 감정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이 감성적인 마음이 이성적인 마음을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을 하거나 합거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나를 속이면서도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철학자 휴먼 이 철저하게 경험론적인 입장을 취했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종래의 그런 철학 사조를 비판을 했던 철학자인데, 휴먼은 인간의 이성을 감정의 노예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정확하게 바로 직역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성의 다양한 그런 해석 중에
감성에 대비되는 이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감정의 노예라는 뜻은 무엇인가? 감정은 이성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을 감성이 다가와서 속이거나 왜곡해버렸을 때 그런 이성적인 마음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정은 희용신과 마주 보았을 때 상당한 그런 심리적인 또는 사물을 판단하는데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주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면은 다소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남자 제소문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대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옳다고 여긴다. 참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이기심도 읽어낼 수가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왜곡 현상 때문에 열의 9은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 하는데도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한 요소를 자각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휴메의 말대로라면은 이성은 감정에 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보았는 것 같고, 또 감정은 이성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리학에서 인용하고 적용하기가 아주 적합한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심성, 이성적 마음을 명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떤가, 또는 감성적인 심성을 명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떤가,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리학은 독특하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성적 심성을 명리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주가 중화가 된 사주를 좋다고 하는데, 중화가 된 사주라는 것은 기구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희용신이지만은 이 희용신이 기구신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중화된 사주라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은 이성적인 마음도 쓸 수 있고 감성적인 마음도 적당히 써서 양자를 다 모두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감성적인 심성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명리학 강의에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중화된 사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관인상생격이나 재관상생격이나 십신생직격이라 하더라도 자칫 이성적인 이기심의 덫에 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자를 골고루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구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성적인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잠재된 강한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 속지 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기자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기자심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사할 일은 내가 어떤 마음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도둑질 당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마음이 과하다, 또는 어떤 마음을 더 많이 정폭해서 마음의 중화를 위해서 많이 이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한 바대로 자기의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운명의 그런 덫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 좋기만을 바라지 말고, 운은 인간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거기까지는 허용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줄곧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